절대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남성 건강 문제로 소가리를 하시면서도 정작 진짜 원인을 모르고 계십니다. 비싼 약을 드셔도 좋다는 보충제를 챙겨 드셔도 몸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약의 문제도 아니고 나이 탓만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피부 건조와 마찰 문제가 남성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문정순 할머니, 올해 75이십니다. 정순 할머니는 70이 넘은 남편분이 예전과 달리 활력을 잃어가시는 것을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뾰족한 답을 못 얻으시던 중 우연히 피부 보호 연고를 활용한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후 남편분이 서서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혼자 간직하기가 아까워서 주변 분들께 하나씩 전해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지식한상이 여러분께 의학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드시면서 몸 곳곳의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는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남성 기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살 이후 피부 수분 함량은 30대에 비해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가 거칠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그 아래에 있는 신경 말단과 감각 수용체들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예민하게 신호를 받아들이던 수용체들이 서서히 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라디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안테나가 새 것일 때는 약한 신호도 또렷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가 녹슬고 뒤틀리면 같은 신호를 보내도 잡음만 가득하고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건강하게 촉촉함을 유지할 때는 아주 작은 자극도 선명하게 감지합니다. 하지만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면 그 신호 전달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두 번째 문제가 겹칩니다. 바로 마찰 증가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같은 움직임에도 마찰이 훨씬 강해집니다. 마찰이 커지면 몸이 긴장하고, 긴장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이 수축하면 혈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순수 피부 보호 연고입니다. 흔히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 아무 향도 없고 아무 색소도 없는 순수한 보습 연고입니다. 이 연고는 몸을 억지로 반응시키는 약이 아닙니다. 혈류를 강제로 늘리는 자극제도 아닙니다. 역할은 훨씬 섬세합니다. 첫째,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피부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마찰을 크게 줄여줍니다. 셋째, 감각 수용체가 더 선명하게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오래된 현악기처럼 표면이 매끄럽게 관리될 때 아주 작은 진동도 훨씬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포에서 살면서 제 남편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만 하셨는데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진 것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는지요. 그렇게 간단한 이유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할머니의 남편분이 하루하루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천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모두 5단계입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몸에 필요한 것은 천천히, 꾸준히, 일정한 리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생이 가장 먼저입니다.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로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뒤에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빠뜨리시면 안 되는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방법은 외부 보조 수단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특이한 통증이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음 부위 준비입니다. 회음 부위는 항문과 음낭 사이의 부위를 말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골반 혈액순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방 경혈 자극의 지혜에서도 이 부위는 아랫배와 골반 기운을 살리는 중요한 자리로 오래전부터 중히 여겨왔습니다. 이 부위가 충분히 이완되면 아래쪽 전반의 혈류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순수 피부 보호 연고를 아주 소량, 콩알 크기 정도만 덜어서 손끝에서 체온으로 부드럽게 녹여주십시오. 이 연고는 체온에서 금방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을 회음 부위 피부에 얇은 막을 덮듯이 살살 발라주십시오. 절대로 세게 누르거나 거칠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오래된 나무에 기름을 바르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드럽게 열리게 하려면 기름이 천천히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힘으로 억지로 비틀면 오히려 손상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느끼셔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살짝 따뜻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그 부위가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그 따뜻함이 혈류가 조금씩 살아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2주에서 4주를 꾸준히 해보신 뒤에 평가하십시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피부 보습이 잘 유지될 때 감각 수용체 반응이 최대 40%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준비 단계가 이후 모든 반응의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문정순 할머니 남편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연고를 바르는 게 뭐가 다르냐고 하셨는데 2주가 지나면서 그 부위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세혈관 순환 자극입니다. 순수 피부 보호 연고로 회음 부위에 얇은 막이 형성되어 마찰이 거의 사라졌다면 이제 그 부위를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일정하게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정확히 몇 번을 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치 따뜻한 차를 조용히 저을 때처럼 리듬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정하고 부드러운 리듬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2분에서 3분 정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회음 부위에는 골반 순환과 연결된 신경 반사 경로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로들이 가벼운 자극을 받으면 골반 전체의 혈류 신호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한방 경혈 자극의 지혜에서도 이 부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아랫배의 기운이 살아난다고 오래전부터 가르쳐왔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가벼운 자극이 골반 신경 활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시면 아래쪽으로 따뜻한 흐름이 번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발하듯 강한 느낌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따뜻함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호입니다. 만약 불편하거나 심하게 쓰리신다면 그것은 힘을 더 줄이거나 잠시 멈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으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감각 개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를 하십니다. 세게 할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정반대입니다. 세게 할수록 오히려 더 쉽게 지치고 더 쉽게 반응이 꺼집니다. 젊을 때의 신경계는 강한 자극을 받아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신경계의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과한 자극을 받으면 신경계가 오히려 방어 반응을 일으켜서 감각을 차단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아주 작은 자극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순수 피부보호 연고를 다시 아주 소량, 이번에는 콩알 크기보다 약간 적게 덜어서 손에서 부드럽게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뿌리 부분에 가볍게 얹고 끝쪽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십시오. 충분히 천천히 하십시오. 피부의 구간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연고의 부드러움이 작은 움직임도 훨씬 더 분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잡음이 많던 라디오에서 감도를 높여 소리가 또렷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같은 신호인데 전달이 훨씬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3분에서 4분 정도 일정한 리듬으로 유지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단계에서 따뜻한 감각이 아래쪽에서 위로 퍼져오르는 느낌이 드신다면 몸이 올바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천천히 이루어진다고요. 된장도 오래 숙성될수록 깊은 맛이 나고 김치도 차근차근 익을수록 찬맛이 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천천히, 꾸준히, 일정한 리듬으로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호흡 결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호흡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호흡은 신경계와 순환계를 이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다리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잘 확립된 사실입니다. 깊고 고른 호흡은 횡격막의 리듬을 통해 골반 순환을 돕습니다. 동시에 긴장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긴장은 자연스러운 반응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올바른 호흡 조절만으로도 골반 혈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회음 부위나 뿌리 쪽을 아주 살짝만 부드럽게 문질러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손의 힘을 완전히 풀면서 움직임을 느린 리듬으로 이어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것과 손의 움직임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깊게 숨을 쉬는 것에만 집중하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시고 2초 멈추신 다음 입으로 천천히 6초 동안 내쉬십시오. 이 호흡을 반복하시면서 감각 깨우기 동작과 서서히 맞추어 가십시오. 호흡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자기치유 도구 중 하나입니다. 50살 이후에는 매일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래전부터 가르쳐주신 단전 호흡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전, 즉 아랫배에 의식을 집중하고 깊게 호흡하는 것이 골반 혈류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방 경혈 자극의 지혜가 현대 의학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호흡법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흐름 연결입니다. 지금까지의 4단계, 즉 회음 부위 준비, 미세 혈관 순환 자극, 감각 깨우기,
호흡 결합을 모두 하셨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끊김없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갑자기 멈추지 마십시오. 갑자기 멈추면 혈류의 리듬이 깨집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심장이 충격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움직임을 매끄럽게 이어가십시오. 이 단계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감각과 순환 사이에 안정적인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경의 리듬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5번째 단계까지 제대로 이어가시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느낌, 몸 전체가 점점 더 깨어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꽃이 확 타오르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난로가 서서히 달아오르듯 따뜻해지는 느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입니다. 이 5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원 부위에 순수 피부 보호 연고를 콩알 크기만큼 바르고 이완시킵니다. 둘째, 작은 원을 그리듯 가볍게 2분에서 3분 동안 미세혈관 순환을 자극합니다. 셋째, 뿌리에서 끝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며 감각을 깨웁니다. 넷째,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결합합니다. 다섯째, 흐름을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이 5단계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하시고 싶으셔도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2주에서 3주가 지나면서 몸이 이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빈도를 늘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 잘하는 것보다 매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저녁 목욕 후 몸이 따뜻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이 긴장된 상태, 예를 들어 심하게 피곤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날에는 무리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올바른 방법을 써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또 한 가지, 연고의 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얇은 막입니다. 두껍게 바르시면 너무 미끄러워져서 감각이 오히려 둔해지고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비단 해결을 느끼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바르시면 마찰이 남아있어서 효과가 부족합니다. 한 번에 콩알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기준을 지켜주십시오. 문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남편한테 이걸 권했을 때 남편이 참 쑥스러워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뭔 짓이냐고 하더니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스스로 꾸준히 하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한 제가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이제 이 방법의 효과를 높이는 일상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생활 습관이 무너져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3가지가 중요합니다. 수면, 음식, 그리고 가벼운 몸 움직임입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남성 활력 물질의 대부분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만들어집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못하면 다음날 활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목표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십시오. 방을 서늘하고 어둡게 하시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한방 경혈 자극의 지혜에서도 밤에 충분히 쉬어야 몸의 기운이 회복된다고 오래전부터 강조해왔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는 굴, 흑마늘, 등푸른 생선처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잔 인삼차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충분한 물을 드십시오. 혈액의 절반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류가 느려집니다. 가벼운 몸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숨이 살짝 차는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탄력이 개선되고 혈류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 근육을 5초 동안 조였다가 10초 동안 풀어주는 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을 하루에 3번 하십시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앉아 계시는 중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남성 활력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남성 활력 물질 생산이 직접적으로 억제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방법을 써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차단됩니다. 매일 10분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자연 속에서 2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물질 수치가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주무시면 활력 물질이 잘 만들어지고, 활력 물질이 충분하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혈관이 건강하면 피부에도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피부가 건강하면 감각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감각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면 순수 피부 보호 연고의 효과도 배가 됩니다. 이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문정순 할머니 남편분의 이야기를 마저 나누겠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은 처음에 이 방법을 시작하셨을 때 3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조급해지셨다고요. 그런데 4주가 되던 주간부터 슬슬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랫배와 골반 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안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잠자리에서의 활력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달이 지난 뒤에는 남편분이 먼저 고맙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목포에서 아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전해드렸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고맙다고 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기 참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증이 있으시면 즉시 멈추십시오. 불편하거나 심하게 쓰리거나 긴장이 풀리지 않으시면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둘째, 위생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사용 전후 반드시 깨끗이 씻으십시오. 셋째, 순수한 무향, 무첨가, 무색소 보습 연고를 사용하십시오. 향료나 다른 성분이 첨가된 제품은 어르신들의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순수 연고를 구하시면 됩니다. 넷째,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소 2주에서 4주는 꾸준히 해보신 뒤에 평가하십시오. 다섯째, 심혈관 질환, 당뇨, 혈관 질환이 있으시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 시작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음에 시도할 때 이미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그 불안감 자체가 몸을 긴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결국 또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더 큰 불안감이 생기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십시오. 젊었을 때의 몸으로 돌아가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기대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대신 지금의 내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몸이 얼마나 반응했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매일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분은 매일 열매가 열렸냐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어느 날 열매가 맺힙니다. 셋째, 배우자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혼자 짊어지려 하십니다. 하지만 파트너와 솔직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작은 성공을 쌓아가십시오. 처음에는 따뜻해지는 느낌만 나도 성공입니다. 그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신의 건강을 오랫동안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고 곁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문정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포 바닷가에서 늙어가는 우리 노부부지만 남편이 활력을 되찾은 뒤로 같이 걷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았는데 이젠 손을 잡고 걸으면서 둘 다 웃음이 나요. 그 웃음이 제게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들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음 부위에 순수 피부 보호 연고를 콩알 크기만큼 바르고 천천히 이완시킵니다.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작은 원을 그리듯 아주 가볍게 미세 혈관 순환을 자극합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2분에서 3분 유지하십시오. 셋째, 뿌리에서 끝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며 감각을 깨웁니다. 피부 구간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을 느끼실 정도의 속도로 3분에서 4분 하십시오. 넷째,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깊은 호흡을 결합하여 골반 혈류를 살립니다. 다섯째, 흐름을 끊지 않고 모든 단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최소 4주 이후에 변화를 평가하십시오. 여기에 매일 걷기 30분,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좋은 수면을 함께 하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혼자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작은 희망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력 있는 노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부 건강과 남성 기능의 연관성은 단순히 마찰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감각기관입니다. 피부 속에는 수백만 개의 신경 수용체가 촘촘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수용체들은 압력, 온도, 진동, 가벼운 접촉 등 다양한 신호를 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뇌는 그 신호를 받아서 몸 전체의 반응을 조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 수용체들의 밀도가 줄어들고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신경 수용체 밀도는 30대에 비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경 수용체의 밀도가 줄었다고 해서 반응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수용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신호가 훨씬 더 잘 전달됩니다. 바로 이것이 순수 피부 보호 연고를 활용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남아있는 수용체들이 최대한 잘 작동할 수 있는 피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을 잃으면 혈관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피부 아래에는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피부가 건강할 때는 이 미세 혈관들이 유연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류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면 미세 혈관들도 유연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지고 그 결과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남성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또 다른 경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순수 피부 보호 연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마찰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피부의 수분을 보호하고 미세 혈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신경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접근입니다. 5단계 방법을 실천하실 때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십시오. 몸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차가운 환경에서는 혈관이 수축하고 신경 수용체의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따뜻한 환경에서 시작하십시오. 겨울철에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목욕을 하신 뒤 방이 충분히 따뜻한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고를 손에서 충분히 녹여서 체온과 비슷하게 만든 뒤에 바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연고를 그대로 바르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효과를 느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2주 만에 따뜻해지는 느낌을 처음 경험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시다가 2달째에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십니다. 이 차이는 피부 상태, 혈관 건강, 신경 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소 4주, 가능하다면 8주는 꾸준히 해보신 뒤에 판단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몸에 쌓여온 건조함과 피로는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돌봐드리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복하려는 힘이 우리 몸 안에 항상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그 힘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정순 할머니가 처음 이 이야기를 주변에 전해드리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2달, 3달이 지나면서 한 분 한 분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포 근처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4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때 이제는 발걸음이 가볍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리가 무겁고 아랫배가 냉하던 것이 줄어들면서 잠자리에서의 활력도 조금씩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변화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역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볍고 저녁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의 질 변화입니다. 서울여산병원의 노인건강연구팀도 고령 남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성적 활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적 활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부부관계의 질, 삶에 대한 의욕과 직결되는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남성 기능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복잡한 시술이 아닙니다.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 순수한 보습 연고 하나, 그리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5단계의 실천입니다. 여기에 좋은 수면, 적당한 움직임, 건강한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약국에 가셔서 순수한 무향 보습 연고 하나를 구해 오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연고 한 통이 여러분의 몸과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문정순 할머니의 남편분도 목포 근처 할아버지도 모두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긴 세월, 그 속에서 지켜오신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식한상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 이제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적절한 자극과 올바른 환경이 주어지면 어느 나이에서도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천천히 접근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한상은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